자, 정비법 보면은 232페이지. 일단 정비법 목차부터 한번 써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역시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이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이랑 마찬가지 절차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정비 사업을 할 때도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맨 처음에는 계획을 만들겠죠. 그 계획이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하죠. 그리고 구역을 지정합니다. 사업을 어디서 할지. 그 다음에 사업을 어디서 할지를 정하고 나면 사업을 누가 할지, 시행자를 정하겠죠. 이렇게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정비법에서는 실시계획 대신에 이걸 사업시행계획이라고 부르죠. 뭐 똑같은 겁니다. 사업시행계획. 그리고 나서 사업시행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거니까 인가받고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자, 실시를 할 때 개발법에서는 되게 사업의 시행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수용 방식, 하나는 환지 방식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는 단계를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나면은 먼저 분양 신청을 합니다. 기존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하고, 이 분양 신청 받은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고 나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마지막에 준공인가, 뭐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준공인가 이후에 공사 완료 공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 정비법에서 맨 앞에 간단한 용어들부터 몇 가지 정리하고 하면은 232페이지. 정비구역. 정비구역은 그냥 정비사업하는 곳을 정비구역으로 하고, 정비사업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읽어는 보셔야 되는데, 읽어보면은 그렇지 뭐 노후불량 건축물이지 하는 것들인데, 유의하셔야 되는 게 숫자 나오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저기 밑에 디귿 해서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을 기준으로 몇 년까지죠? 40년까지 보수 보강에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이런 것들을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하고, 옆에 페이지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을 해서 준공된 후 얼마죠?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 해서, 하나는 40년, 하나는 20년 이상 30년 이하,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숫자 바꿔내는 거 조금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됐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랑 공동이용시설 해서 정비 기반시설이랑 공동이용시설을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보면 정비 기반시설은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웠던 기반시설입니다. 다만 정비사업이랑 관련이 있는 것들,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국어, 이게 뭐 또랑인데, 서울에서도 또랑이라고 합니까? 작은 개울 같은 거죠, 이런 거. 그냥 아무튼 이런 거 국어라고 하면 한점이에요, 한점. 이런 것들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공동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국계법에서 배웠던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시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이제 시설, 이런 것들.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비교하는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 몇 번 풀어보시면은 충분히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대지. 자, 보통의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합니다. 근데 정비법에서는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싹 다 대지입니다. 지목을 따지지 않고 옆에다가 지목 불문이라고 써주죠. 그냥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모두 대지라고 합니다. 정비법에서. 그 다음에 주택단지, 흔히 그냥 아파트 단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 해서 1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뿐만 아니라, 거기 5번에 보시면은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즉 주택법에 따라 지어진 아파트뿐만,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나 연립주택, 요것도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2번, 3번, 4번은 따로 보실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가 조금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주공등. 주공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요 두 가지.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 두 가지를 묶어서 토지주택공사 등 이렇게 보면 토지주택공사 등. 저는 이제 이걸 주공등이라고 할 겁니다. 주공등. 그래서 주공등 이렇게 하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 그 다음에 정관등이라는 건 자치법규죠. 조합이 만들면 정관, 토지등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공공이 만들면 시행규정. 누가 만드는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간단한 용어들이고, 그 다음 정비법에서 제가 맨 처음에 하는 건 정비사업 세 가지 비교하는 걸 합니다. 우리 노트에 보면 29페이지 29페이지에 거의 표가 있죠. 그걸 지금부터 여기 다시 한번 옮겨보죠. 일단 정비사업에서는 요 세 가지 사업을 비교하는 거 정리해놓고 절차에 들어가야 덜 헷갈리기 때문에. 자,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일단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건축사업. 이렇게 사업은 세 가지. 재건축사업. 그래서 혹시나 이제 보기에 우리가 이제 오지선다형이니까 요 사업들 말고 5개의 지분을 만들려면은 이상한 사업들을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사업 명칭이라든지 내지는 다른 법률에 있는 명칭, 사업들을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랑 비슷합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가면.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있는 정비사업은 딱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업의 특징이죠. 이런 것들은 뭐 따로 쓰지 말죠.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에서는 극히 열악. 그 다음에 노후 관련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 극히 밀집이 아니고 과도하게 밀집.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 다음에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 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택은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즉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고쳐 쓰는 방식입니다.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요게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후 관련 건축물은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두 번째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죠. 근데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공동주택이라는 말도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 이 사업의 특징.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이죠. 그래서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이죠.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까지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죠. 근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걸 따라야 합격을 하는지 소유자.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까? 네.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지상권자는 되죠. 임차권자는 안 되죠. 근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라고 했으니까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지상권자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지상권자는 없으니까. 그래서 건축물이랑 그 부속 토지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 책에서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여기 243페이지 가보시면 됩니다. 사업의 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사업 시행 방식은 아예 써놓지 않았나? 어딘가 있을 텐데. 거기는 뒤에 있구나. 보시면은 먼저 시행 방식부터 정리를 해보죠. 각각의 사업들마다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시행 방식은 2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 방식.
첫 번째, 자, 개선 사업은 1번이라고 하죠. 개선 사업은 첫 번째는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제가 셀프 방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시행자가 공동 이용 시설이나 정비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주면 주택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두 번째는 수용 후 공급하는 방식. 뭐 수용 방식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지 방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개선 사업에서는 뭘 주죠? 주택. 뭐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인데 주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것들. 그 다음 개선 사업은 이 네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혼용해서도.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 방식이 첫 번째가 환지 방식, 두 번째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공급하죠? 건축물. 재개발 사업은 건축물.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도 사업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상가나 공장까지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나 공장까지 포함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공급하죠? 주택, 주거, 오피스텔까지. 재건축 사업은 오피스텔까지. 그리고 이 오피스텔은 아무 데서나 공급하는 건 아니었죠. 용도 지역은 어디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역세권,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들, 이런 데서의 오피스텔, 그 재건축 사업의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을 합니다. 근데 오피스텔만 너무 많이 지으면 안 되니까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오피스텔을 지어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사업의 시행 방식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자. 해서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셀프 방식에서의 시행자가 있고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에서의 시행자, 이렇게 두 명으로 나누고, 재개발 사업에서도 시행자가 두 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한 명만. 자, 개선 사업은 공공이 주도를 하는 사업입니까? 민간이 하는 사업입니까? 공공이.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 개발법에서는 대부분의 권한을 지정권자가 행사한다면 정비법에서는 여기 시장, 군수 등이 대부분의 사업을 하죠. 그래서 시장, 군수 등. 그 다음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주도를 하는 사업이니까 원칙적인 시행자가 조합. 재건축도 조합. 근데 여기 보면은 재개발 사업에는 한 칸 비어있죠.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누가 할 수 있죠? 토지 등 소유자가. 그래서 사람이 작을 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사람이 너무 작으니까 이럴 때는 굳이 조합을 만들지 않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업의 시행자. 이게 원칙적인 시행자죠. 그래서 개선 사업은 공공이 하니까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는 게 원칙.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이 하니까 조합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요거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공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죠. 해서 주공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데, 주공을 지정하려고 할 때 동의 요건이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주공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에도 시장, 군수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이지만 직접 하지 않고 첫 번째 주공 등, 두 번째는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게 첫 번째, 이 사람들을 지정해서 하는 게 두 번째. 이렇게 주공이나 공공의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 지정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주공이나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을 지정을 하면서 건설 사업자나 등록 사업자를 공동 시행자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세 번째. 이렇게. 자,
자기가 직접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정받은 사람이 하는 거, 그 다음에 공동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거.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그 다음 조합이나 그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하는데 조합은 얼마의 동의를 받아서 누군가랑 같이 할 수 있죠? 얼마의 동의? 과반수. 같이 하는 사람 정할 때 동의 요건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뒤에 누구랑 같이 하는지도 모르셔도 되는데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주공 등,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이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마찬가지. 이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의 동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재건축 사업도 원칙은 누가 하죠?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은 얼마의 동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역시 여기도 시장, 군수 등, 주공 등, 그 다음에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까지만. 여기는 신탁업자랑 한국부동산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랑 공동을 할 수 있다. 근데 뭐 누구랑 같이 하는지보다도 훨씬 중요한 건 여기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가 공동시행자를 정할 때 동의 요건이 싹 다 과반수 동의라는 거예요. 과반수 동의. 이렇게. 그리고 셀프 방식으로 시행할 때 시장, 군수 등이 주공을 지정할 때도 동의 요건이 과반수 동의. 이렇게 이런 시행자들이 아마 243페이지부터 해서 나와 있겠죠. 그래서 243페이지에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243.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남 공고일 현재 뭐 동의 요건이 먼저 나와 있는데, 자, 뭐 요것도 같이 설명드리면은,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원칙은 누가 하는 거죠? 공공, 시장 군수 등이 하죠. 그럼 시장 군수 등이 할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시장 군수가 사업을 하면 됩니까? 광명시장이 우리 동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자 저기 밀어버려 라고 하고 밀어버리면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 감정이입을 좀 해보면은 광명시장이 우리 동네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밀어버리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면 그게 아니니까. 공공이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동의를 받고 합니다.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시행할 때도 동의를 받는데 그 동의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랑 누구? 세입자 얼마? 과반수의 동의를 받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랑 세입자 과반수. 근데 토지 등 소유자들은 이 정비구역 내에서 권리자들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안에서 권리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를 받는데 이 세입자들에게 동의를 받는 이유는 안 받고 사업을 하니까 분쟁이 엄청 격화되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아가지고는 이주할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투쟁을 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인명피해도 있고 해서 예외적으로 이 세입자의 동의를 받게끔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세입자의 동의는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가 많을 때 생략합니까? 작을 때 생략합니까? 그래서 세입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갈 데가 없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갈 데가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임대, 주택이 충분할 때, 주변 지역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셀프, 그 다음에 환지,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 얘는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긴급히 정비 사업을 해야 될 때 얘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도 생략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맨 처음에 나와 있죠. 개선 사업은 정비 예정 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 시장 군수 등이 다음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획에 시장 군수이 직접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공이나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출자한 법인.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은 기획에 해당하는 자, 아까 주공이랑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출자한 법인, 이런 사람들이랑 건설사업자랑 등록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방법.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요게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하는 경우죠. 세입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이하일 때? 2분의 1 이하일 때.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현재 그 주변 지역에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셀프, 환지,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할 때. N은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 3번이 천재지변 표시해놓으면 되겠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긴급히 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N은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 즉 토지 등 소유의 동의도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셀프 방식의 시행자를 아예 써놓지 않았는데 셀프 방식일 때도 시장구수가 직접 하는데 주공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주공을 지정할 때 동의요건이 가반동의.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는 게 원칙. 동그라미 1번에. 다만 조합은 얼마의 동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누군가랑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누구랑 같이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가반동의만.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의 동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누군가랑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역시 원칙은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조합은 얼마의 동의? 과반수 동의 받아서 누군가랑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업의 시행자. 그 다음에 거기 247페이지 보실까요? 여기다가 제가 하나 더 추가했던 게 시공자 선정 시기. 그래서 시행자들마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시행자들마다. 그래서 시행자, 여기 있는 사람들 크게 한번 나눠보면은 민간 부분의 시행자랑 공공 부분의 시행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의 시행자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조합,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그 다음에 공공 부분에는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주공 등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시행자들마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가 다른데 조합의 경우에는 일단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건설사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조합이 좀 작습니다. 몇 명이 하죠? 100명. 조합, 그건 아까 토지 등 소유자고 조합원이 100명이야.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아, 여기 나와 있네. 247페이지 보고 계시죠? 거기 가로 1번에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가 아니라 건설사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몇 명이 하라고 했죠? 100명이야. 사람이 너무 작으니까 이럴 때는 조합이 만드는 자치법규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 나중에 이제 비교해드리죠.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라는 건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이하란 말이죠? 20인이야. 사람이 처음부터 작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아예 작은 거니까. 그 다음에 시장 군수나 주공 내지는 지정개발자가 시행자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된 다음에 역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이럴 때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든지 주민 대표회의는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 해서 보시면은 가로 3번에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인 경우라고 해서 거기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공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거기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는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시행자에게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뒤에는 뭐 안 보셔도 좋습니다. 해서 보면은 자, 조합이 사업을 할 때 조합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는 조합 설립 인가 후입니다. 조합이 사업을 할 때는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이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시공자를 선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뒤에. 그 다음에 시장 군수나 주공, 지정개발자일 때는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죠.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때에는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할 게 없는 거면 조합을 안 만드니까. 그럼 요거에서 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 거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 각각 그러니까 시공자는 대전제가 이 시행자를 지정하고 나서 시공자를 선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때는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조합을 안 만드니까 그 다음 거 사업 시행계획 인가 후 이렇게 이게 시공자 선정 해서 일단은 정비법에서 제일 처음에 요 세 가지 사업 비교하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여기서만 막 두 문제, 학개론까지 더하면 막 세 문제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개론에서 공법 문제가 나오면 딱 요 수준으로 출제를 합니다. 요 수준으로. 그래서 학개론 문제까지 합해서 막 세 문제, 네 문제씩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만.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정비법을 보게 되면은 안에 가서 막 더 헷갈립니다. 사업의 특징들을 알고 절차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사업의 종류, 그 다음에 특징,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그 다음에 사업의 시행 방식,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마지막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까지. 여기서 뭐 누구랑 같이 하는지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대신에 공동 시행자 정할 때 과반 동의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셀프 방식으로 시행할 때 주공을 지정하려고 할 때도 과반 동의. 그리고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때도 동의를 받는데 그 동의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랑 세입자 과반수 이런 동의 요건들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세입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23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야겠죠. 사업의 절차를 제가 이쪽에 다시 한번 써보면은 맨 처음에 234 맨 처음에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정비 기본 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걸 정하고 그 예정구역들마다 각각의 사업의 시기를 정해둡니다. 그런 사업 시기들이 도래하게 되면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나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는 거죠. 이러한 절차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정비기본계획은 일단 수립하는 사람이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로 수립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정비사업 대상 지역들 이런 정비 예정구역들을 정하고 그 예정구역들마다 각각의 사업의 시기를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립을 하는데 이 시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면 대도시랑 대도시가 아닌 시로 구분해서 대도시는 이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죠.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원래는 수립을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원래는 해야 되니까 인정하면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시에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느냐라는 건데 대도시 시장은 따로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시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맨 처음에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의회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 대부분 며칠이죠? 14일. 그 다음에 의회는 6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 다음 정비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10년 단위로. 재검토는 5년마다. 그래서 234페이지 보시면은
거의 기본 방침이라는 게 나오는데 맨 앞에 국장이 수립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하죠. 그래서 국장은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그래서 기본 방침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재검토는 5년마다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기본 방침의 내용 이런 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의 수립해서 특별시, 광역시,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해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 다만 도지사가 거기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 대도시가 아닌 지역을 말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대도시가 아닌 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지사가 인정하면. 그다음에 기본 계획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은 됐는데 옆에 페이지 팁이라는 게 있죠. 이게 기출문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보면 특별시, 광역시, 시장은 기본 계획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9번, 10번을 생략할 수 있다. 해서 1번에 보면은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 및 주택 수급 계획. 두 번째는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 보정, 관리 방향. 이게 기본 계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9번에 보시면은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 그 다음에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이러한 것들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1번, 2번에 생활권별 뭐 이런 것들, 생활권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기본 계획의 내용 중에 정비 9번, 10번,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라든지 내지는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요걸 생략할 수 있다. 딱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 몇 년마다 하죠? 5년마다. 그 다음에 수립 절차 해서 주민한테 의견 듣겠죠.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14일. 두 번째 줄 보이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의회는 60일 내에 네 번째 줄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의견 제시 없이 60일 지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 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사전 협의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 심의를 거치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고시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해줍니다. 국장한테. 그래야 기본 방침이랑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의 수립과 지정 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예정 구역별로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은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정비 계획을 입안을 합니다. 정비 계획 입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안을 하고 시장, 군수는 자기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1번 지정권자는 특, 광, 시, 군이라고 되어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없이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재지변만 표시. 천재지변 내지는 뭐 해가지고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바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인접지 포함.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주택단지가 아니라 주택단지 바깥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도 정비구역에 포함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입안과 지정인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여기 시장 군수는 원래도 자기가 정비구역을 직접 입안하는 거죠. 근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원래는 구청장 등이 신청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도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그 다음에 지정신청. 자치구의 구청장, 광역시의 군수, 이 사람이 여기 구청장 등입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의 구청장,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이랑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직접 지정할 수는 없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정의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계획 만드는 절차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면은
여기까지가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고, 정비 계획을 입안할 때 N은 주민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의회한테 의견을 듣고 해서 여기까지는 정비 계획을 입안하는 절차. 그 다음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합니다. 자,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대부분 며칠이었죠? 근데 정비 계획 입안할 때는 이게 30일. 정비법에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 30일이 3개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정비계획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가 30일. 그 다음에 의회는 뭐 풍수랑 똑같이 60일 내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가로 6번에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해야 한다. 근데 경미한 사항은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정비계획의 위반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이 사람을 묶어서 정비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 이렇게 부릅니다. 시장, 군수 등. 그래서 이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제한서의 처리 등의 가능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그런 건 됐고, 그래서 일단은 사유들 중에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에 기획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획은 기억하는 걸로.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기본 계획이 수립할 때 이 기본 계획에서 정비 예정 구역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정비 예정 구역별로 사업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계획을 위반하지 않거나, 정비 예정 구역은 정해져 있는데 사업의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을 때, 정비 계획 위반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을 때. 그래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상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의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계획이 위반되지 아니하거나,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럴 때. 그 다음에 뭐 하나 보자면은 미음의 뭐 천재지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읍 보시면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 계획 변경을 요청할 때. 아직 시험에는 1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읍밖에. 근데 뭐 나머지 봐뒀는데 이런 것들. 이 있을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상세한 내용들이 안 나와 있는데, 자, 요거 정비계획을 위반 제한했죠. 우리가 이제 관리계획 위반 제한부터 제한이 3가지 나오는 건데, 자, 관리계획 위반 제한을 받은 위반권자가 아까 국계법에서 답변 주는 기간은 며칠이었죠? 관리계획 위반 제한은 45일.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답변 주는 기간이 1개월. 그 다음에 여기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 6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60일 내에. 그래서 45일, 1개월, 60일 이런 것들 아마 숫자 바꿔냅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 제한에서는 60일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안 써놔가지고 60일 내에 결과 통보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뭐 지정을 하고 나면 고시하고 보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지정하고 난 이후의 절차인데, 지정을 하고 나면 고시하고 보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거를 한 단어처럼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시, 보고, 열람. 열람은 안 써놨는데 저 끝에 그 본문의 맨 끝에 보면 열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 보고, 열람, 고시, 보고, 열람, 고시, 보고, 열람, 고시, 보고, 열람 이렇게. 그 다음에 주의라고 해놨어. 그게 기출문제였습니다.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의 효과. 자, 우리 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거기 뭘로 봐주죠? 도시개발법에서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본다. 이렇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의 효과는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죠. 근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여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랑
정비 계획의 내용 중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은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결정 고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 개발법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여기 실시 계획에 포함을 시킵니다. 개발법에서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를 도시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뒤에 만드는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서 실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근데 정비법에서는 정비 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그래서 정비 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비 구역을 지정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랑 정비 계획의 내용 중 지구 단위 계획이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이게 정비 구역 지정의 효과. 도시 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도시 지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랑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근데 이거는 거꾸로도 됩니다. 국계법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내용에 정비 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 국계법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비 구역으로 봐줍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기획 정비 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 구역 및 정비 계획 중 국계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국계법 중 지구 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책을 보고 계시죠? 어디 보는지 아시죠? 동그라미 4번의 기읍. 그래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지구 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지정 의제라고 되어 있는데 국계법에 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정비 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럼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뭘로 봐준다는 거죠? 정비 구역으로 봐주겠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도 되고 거꾸로도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주관경 개선구역 지정의 효과인데 이거는 뭐 저 뒤에 나와야 되는 건데 주관경 개선구역은 요거 주관경 개선 사업은 보통 어디서 하는 거였죠? 달동네. 달동네니까 용도 지역이 그대로 놔두면은 정비 사업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 방식이 4가지가 있었죠? 셀프,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작게 짓는다 싶은 것들 셀프랑 환지 이런 것들은 좀 작게 짓겠죠. 그거는 2종 일반으로 봐줍니다. 지정이 되면. 근데 좀 많이 짓는다 싶은 거 수용이랑 관리 처분 계획 요거는 3종 일반. 근데 수용이랑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하는데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건설할 때는 거기를 준주거지역으로 여기 없나? 뒤에.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건축할 때는 준주거지역 이렇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업의 시행 방식 4가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작게 짓는다 싶은 것들 셀프랑 환지 요거는 2종 일반. 그 다음에 좀 많이 짓는다 싶은 것들 수용이랑 관리 처분 계획은 3종 일반. 근데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건설할 때는 준주거지역 이렇게 지정된 것으로 봐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B 이건 그냥 보지 마십시오. 이건.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이제 개발법에서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했었죠. 마찬가지 정비구역도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이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때의 절차를 여기 한번 써보죠.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은 조합을 만들려고 할 때 먼저 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조합을 설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그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모여서 총회를 통해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의결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고 나면 실시 단계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고 관리 처분 계획을 하는 겁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에서도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후속 조치들이 안 따라붙으면은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개발법에서 구역 지정하고 나서 해제 사유가 실시 계획은 얼마였죠? 3년. 1년은 그거 안 나오는데. 실시 계획은 3년. 개발 계획은 2년. 안에 안 하면 2년, 3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에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게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해제 사유입니다. 그 다음 여기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되는 사유는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얼마라고 했죠? 2년. 그거 기억하시네. 이렇게.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은 2년. 구역 지정하고 나서 추진위원회 인가 신청까지, 승인 신청까지 2년.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 2년. 이렇게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2년.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사업 신객 인가 신청까지 3년. 추진위원회 없으니까 3년. 그 다음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3년. 추진위원회 없으니까 3년. 이렇게 조합 만들어서 사업할 때. 그 다음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럴 때는 추진위원회 조합을 구성하지 않으니까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까지 2년 더하기 3년에서 5년.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면 2년, 나머지는 3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5년. 이렇게 해서 가로 1번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정비구역 등의 해제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 등은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해제하여야 한다. 요거는 필요적 해제 사유입니다. 반드시 해제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1번에 보면은 이거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게 아니라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는 건데 어쨌든 3년입니다.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요거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정비예정구역 이거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거고 나머지 2번에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나왔습니까? 그러면 2년 맞습니까? 네네네 2년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죠.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까지 2년. 그 다음에 니은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런데 가론에 보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구역 지정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 건 3년. 그 다음 추진위원회 나왔죠? 몇 년이죠?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거 추진위원회 승인 받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은 2년. 그 다음에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요 날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은 3년.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구역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역시 해제를 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해제하는 절차는 여기 지정하는 절차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거 30일이 나오는 게 해제할 때. 이때. 이렇게. 그래서 의견 청취이 나오는데 뭐 주민한테 30일 이상 공람. 두 번째 줄 끝에 나오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나서 뭐 지방의회는 가로 안에 보시면은 6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본 동그라미 2번에 심의. 그러니까 주민한테 30일 이상 공람시켜주고 지방의회는 6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심의를 거쳐서 해제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지정하는 절차랑 해제하는 절차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해제 사유라고 나오는데 그 밑에 그 전에 심의의 그 박스 위에 두 번째 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위 가로 1의 1에 3에 따른 1 내지는 3에 따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간 2년, 3년, 5년이 도래하기 전에
도래하기 전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2년 동안 연장해 줍니다. 2년 동안.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정비구역 등의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0%. 100분의 30. 30% 이상이 동의로 연장을 요청할 때. 그 다음에 니은에 추진 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N은 이걸 해제하지 않고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임의적 해제 사유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임의적 해제 사유는 첫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 이 예상이 될 때. 두 번째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거. 목적 달성 불능. 그 다음에 아까 연장을 요청할 때 얼마가 동의했죠? 그리고 해제를 요청할 때도 30% 이상이 동의로 해제를 요청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 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일단 10년이 경과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얼마가 동의하죠? 과반수. 5번, 6번은 조금 힘드시면 요 네 가지라도 좀 정리를 하시고 5번은 안 보셔도 좋겠습니다. 5번은 안 보셔도 좋은데 6번 요거는 좀 봐두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거기 밑줄 과반수. 그러니까 5번은 왜 보지 말라면은 동의요건이 조례로 정합니다. 동의요건을. 그러니까 그건 시험에 좀 나오기 힘든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제를 요청할 때 근데 유의하셔야 되는 건 가로 안에 보시면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임의적 해제 사유니까 요거는 해제할 수 있다. 아까 2년, 3년, 5년은 해제하여야 한다. 여기 보신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불능 30% 이상의 요청, 10년이 경과하고 과반수 동의,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된 추진위원회 구성된 정비구역에서 과반수 동의로 요청할 때, 요때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제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의 효과 해서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을 해야겠죠. 다만 가로 3의 4 이게 뭐냐면 요거 셀프 방식 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10년이 경과하고 과반수 동의 이렇게 해제가 될 때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그대로 이전 상태로 환원을 시키면은 다시 달동네가 되니까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6번 해제 대상 지역 정비 사업인데 정비구역 등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제된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셀프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싸우고 사업 안 할 거면 니네끼리 알아서 한번 해봐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우 이하는 됐고 그 다음에 해제로 인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 의제인데 정비구역이 해제 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이제 사업 안 할 거니까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 8번에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하는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누구한테?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사비 검증 요청이라는 건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돈이. 시공자랑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시공자가 지시한 공사비가 막 늘어나면은 그걸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해서 시공자를 언제 선정하는지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한 경우 5분의 1이죠.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의 타당성 검증이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5분의 1입니다. 공사비 검증도 5분의 1,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도 5분의 1. 그 다음 니은에 보면은
공사비 증액 비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전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했죠? 시공자를 선정했을 때는 그때는 10%.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까지 한참 남았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한 거니까 요정 10% 정도는 증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했을 때는 5%. 근데 그 밑에는 기획이나 니은에 따른 공사비 검증을 한 차례 했습니다. 한 차례 공사비 검증을 하고 나서 3% 이상이 증가할 때. 이렇게.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전에 시공자 선정했을 때는 10%, 이후에 하면 5%, 근데 한 번 하고 나서는 3% 증액이 되면은 그 공사비가 늘어난 비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해제, 아까 지정을 하면은 고시 보고 열람이라고 했죠? 해제하면 고시 통보 열람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정비사업의 전체적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구역 그 뒤에 정비구역 안의 행위 제한 요거는 국계법의 개발행위 허가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 풀다가 나오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제한 요거는 요거죠. 자, 여기 정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요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중목의 별점의 식재 할 때 허가받아야겠죠? 대신에 우리가 국계법이나 개발법에서는 특광시군한테 허가받는데 정비구역에서는 시장, 군수 등에게 허가받습니다. 요게 차이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축에서 개발법이랑 차이 나는 건 여기는 대수선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에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 보는데 지금 보시는 4번 건축 허가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이 지역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이라든지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한테 의견을 듣고 있죠. 이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할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역에 투기 세력들이 유입되는 거 그거는 좀 막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가지 행위를 다 여기서는 하지마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지분 쪼개기를 제한합니다. 지분 쪼개기 해서 요 제한할 수 있는 행위가 딱 2가지였죠. 여기서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토지의 분할 지분 쪼개기를 제한한다. 요게 제한 나오면 나와야 되는 왜 제한하는지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건축이랑 토지의 분할 요 2가지 행위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제한되는 기간은 3년 동안 제한하고 한 차례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게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입니다. 이렇게 투기 세력들이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한권자는 에블바리라고 되어 있죠.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지분 쪼개기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 지역은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한마디로 말하면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그 다음에 제한기간은 3년 플러스 1년. 그 다음에 행위는 이 2가지. 딱 2가지만 제한합니다. 건축물의 건축이랑 토지의 분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시행자, 시행방식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오시면 공공시행자 이 정도부터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죠.